결혼한 이후로 이 이야기 속 여성의 삶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악마의 소굴과도 같은 시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시하며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시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며느리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원래 고된 삶을 살던 며느리였지만 시댁의 억압 아래 살게 되면서 그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여성은 바로 김수연 31세 씨입니다. 사람들이 소식을 접했을 당시 수연 씨는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친구들을 따라 서울 강남으로 내려와 재봉을 배우고 한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 수연 씨는 친구들의 소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준호 27세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준호 씨는 그녀보다 2살 많았고 큰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약 1년 동안 사귀던 중 수연 씨는 은평구에 있는 그의 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그녀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수연 씨는 관계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준호 씨의 설득에 결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준호 씨가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부탁하자 부모님은 그제야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준호 씨의 부모님은 그녀의 친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딸의 결혼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내심을 발휘하며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될 당시 수연 씨는 임신 2개월 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식을 준비하며 매우 신경을 썼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 내에 다른 작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본인과 함께 사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수연 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수연 씨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지만 시댁에서는 늘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과 두 동서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불만을 품었고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녀를 가사일로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항상 손발을 바쁘게 움직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험담하며 이웃들에게 그녀가 게으르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친정도 무시하며 촌사람이라며 얕보곤 했습니다. 남편과 그녀의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했기 때문에 수연 씨는 6년 동안 친정에 한 번도 설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매년 명절을 시댁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고 일을 쉬게 되면서 시댁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넉넉했지만 수연 씨는 출산 3일 만에 집안일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는 동안 남편이 시어머니께 30만 원을 남겨달라고 부탁해 아이의 분유를 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 돈을 친정에 보낸다고 의심하며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수연 씨의 친정어머니가 손자와 딸을 돌보기 위해 올라왔지만 이틀 만에 시어머니의 불편한 눈치를 보고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만 먹는 짐덩어리라며 타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어머니만 그랬다면 수연 씨는 더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을 낳은 후 남편은 급격히 변했고 첫째와 둘째 아들을 연달아 낳은 후 남편의 성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가부장적이고 방탕해졌고 수연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꾸준히 재봉일을 할 수 없었고 아이가 자주 아파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데만 관심을 두게 되었고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겨 결혼 후 3년 만에 부부를 시댁 근처 작은 집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수연 씨는 집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어머니가 집에 들를 때마다 며느리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놀고만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수연 씨가 남편의 돈을 친정으로 보낸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꽤 괜찮은 월급을 받지만 수연 씨에게는 아주 적은 용돈만 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유흥과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가끔 생활비가 떨어져 먹을 것을 살 돈조차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을 여러 번 타일렀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여자를 만나 시간을 보내다 경찰에 단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수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동안 수연 씨는 음식점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면회를 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여전히 수연 씨에게 따뜻하지 않았고 온갖 자비를 시키며 그녀를 꾸짖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남편이 집에 없자 더욱 행동이 파렴치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면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스쳐가며 몸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대는 등 불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수연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가서 머물러야 했고 밤에는 방의 문을 꼭 잠가야 했습니다. 참다 못해 수연 씨는 몇 달에 한 번 30만 원을 버는 고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 중 2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머지 10만 원은 남편의 면회비와 아이들 분유값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마저도 탐탁지 않게 여겨 결국 그녀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추위에 떨고 있던 수연 씨는 결국 담을 넘어서 빨래를 걷어 입고 아이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 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난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잘 있는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아버지만 한 번 전화해서 그녀에게 집에 돌아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을 뿐 첫째 아이만 집으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요구를 거절했으며 시댁의 형제들을 통해 시어머니가 이제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세모자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난 덕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지만 수연 씨는 빠르게 일자리를 찾았고 현재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 면회조차 가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소 후에도 자신과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것이지만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며 가정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새롭게 미래를 계획할 생각입니다. 미래를 언급할 때마다 수연 씨는 여전히 씁쓸한 표정을 짓지만 결국 그녀는 친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얻었습니다. 비록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댁의 냉대와 시아버지의 성추행에 시달리지 않는 안도감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